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가격 분석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조장해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아니면 여러분들 전월세로만 변전문등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했어요. 잔고가 10억 이상 계좌가 10만 구자 이상이고 와, 대략 한 800조 원 정도의 네. 예금이 예치가 되어 있다. 800조. 은행권에 국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지금 네. 은행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대로 예치돼 있는 상태로 끝인 걸까요? 아니면 시장으로 뭐 흘러갈까요? 큰 돈이 은행권에 예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네. 단순하게 보면요.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높을 때는 은행에 그렇게 좀 많고요. 기준금리가 좀 낮아지고 예금금리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자산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전에 받았던 대출 같은 경우에는 6%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금리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죠. 주담대나 아니면 특히나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6%대, 7%대. 이제 내려오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쭉쭉 내려가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돈의 흐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조정하겠다. 이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권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고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화폐 시스템인데 네. 당연히 자산 쪽으로 또 유입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그러면 10억에서 20억 사이가 가장 많을 겁니다. 어디에 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 아닙니까? 강남, 서초, 용산 그렇게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 정도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기 수요가 최상금지로 아마 그런 아파트를 사게 될 겁니다. 그냥 대략 평균 20억. 최소 미니멈 15억 정도 되고요. 비싸면 25억. 그러니까 20억 전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갭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금의 보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 정도의 재산 상태. 그러면 강남권 그래서 3월 달에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토어제가 풀렸었죠. 잠깐 그걸 기반으로 강남권은 다 쓸어 담고 돈 있는 분들, 그러니까 10억대 있는 분들이 다 쓸어 담으면서 그 주변 여파까지 최상급지 바로 근처에 있는 상급지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매일 쳐다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 21년 전고점을 돌파했는지 돌파하지 않았는지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성동구, 강남, 강동. 완전 핵심. 여기는 다 재건축 아파트죠. 그래서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격대. 세 자리가 떴네요. 잠깐만요. 가장 저렴한 가격을 눌렀는데 60억입니다. 이때 작년도에 이것도 엄청 비싸다고 했는데요. 진짜로 찍혔습니다. 60억 찍었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전국점을 뚫어버렸는데 로 60억을 찍어버렸습니다. 단순하게 볼게요. 역삼사이. 전고점이 어디쯤이었습니까? 20억에서 19억 사이였던 것 같아요. 2년 상반기 1분기죠. 상반기에 26억. 30%가 상승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또 21년도. 지금 유망한 한강변이 아니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무 맞아요. 단지나 찍고 있는데 소공 레슬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비싼 24억 6천. 이제 28억. 네. 다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선망되는 그렇죠. 저기 반포 이동 그쪽. 원베일리 한번 저기는 어떻게 됐을까 볼게요. 수많은 계좌 잔고들이 바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올지 예상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베일리 살만하죠. 한 20억 있으면요. 이거는 신축 정고점이라는 게 없는데 이건 얼마입니까? 41억이면 평당 시세가 지금 작은 평수가 1억 6천, 1억 7천인데요. 이게 30평대는요 2억을 찍었거든요. 평당가가요? 네. 오히려 대형 평수가 더 선호되는. 네. 60억, 66억 이거는 가장 로얄동 로얄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층수가 이렇게 뭐 높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죠, 저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제 강남 4구 먼저 출발하면 그 다음 후발주자는 그 다음 차상급지,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제 평당가대로 출발 시점이 달랐었던 걸로 제가 배웠는데 21년도 전 사이클에 그렇게 폭등력을 가졌던 진짜 그때 무시무시했죠. 무서울 정도로 올랐던 그때 시점보다 더 가파르게. 이제 확인했어요. 수많은 현금들이 또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점점 더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투자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뭘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번 사이클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라 하시는 거는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금적인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평균 중위소득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는 것이 중급지, 수도권까지 그대로 내려온다면 이제는 뭐 감당하기가 예. 지금의 2배라고 한다면 광명이 20억이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 그러면 지금 5, 6억 대출해서 4, 5%, 고정금리 운 좋으신 분들은 4% 낸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해도 한 달에 200 내고 있는데 이제 400 내야 된다는 거고 투자금도 2배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체감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 열심히 하시는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400 이상의 4, 500 정도의 원리금이 감당되는 것이 평이해지는 수준이 올 거다. 어디에? 경기도 지역에. 그런 말씀으로 제가 혼자 해석을 해봤어요. 정확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최상급지 신축 평당가 6천만 원 이상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그냥 최상급지 그렇게 올라가고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단계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젠 하반기에 어디가 움직일 것이냐?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밑에 있는 5천만 원대 입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이클을 놓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출퇴근을 하려고 한다고 치면 빌라는 뭐 여지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맞아요. 선택지는 이제 27년이 지나면 인천의 일부 지역 빼고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현상이 올 것이 지금 예고가 돼 있다는 거죠. 추측이 아니라 강남권의 가격의 상승폭을 보아하니 들어가는 투자금과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고 그 여파가 일정한 비율대로 내려온다고 치면 더 이상 선택지가 우리의 일반적인 중위소득으로는 연봉 7, 8천으로는 월 4, 500의 원리금은 감당하는 것이 사실 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가격 분석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조장해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내년 매수하기 적기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올해 아니면 여러분들 기회가 점점 멀어지시고요. 만약에 올해 내년도에 못 샀다 하면은 자꾸 외곽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 매매하지 못하고 전월세로만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 분들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매수해서 약 한 70% 전후가 되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가 비율이요. 네, 그 비율 자체가요. 그만큼 그쪽에 이제 직장을 두면서 한 3억 전후 아파트 괜찮잖아요. 신축 4억.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뭐 지방에 정착할 만한 직장을 가지시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나마 연끌을 해서 수도권이라도 이렇게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할 되는 것이 확정된 거고 그 시점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계신 거거든요. 27년도에도 이제 웬만한 중위권 서울 수도권의 모든 웬만한 중위권 지역들이 다 올라가게 되니까 그 전에 늦어도 16년도까지 중위권 지역들은요 아직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왜? 차차 100%다 전고점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돌파할 수가 없다고요? 가격 상승할 수 없다고요? 그럼 왜 강남권이 올해 최악인 상황에서 왜 올라갔습니까? 경제가 안 좋았을 때는 22년도에 이미 한번 큰 타격을 입었어요. 경제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게 제한된다, 끝났다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요. 그건 다시 많은 상승력이 동반된 후에 한 5년 뒤에 경제 때문에 한번 또 폭락이 그때 나중에 온다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 상승장이 아니고 대세 폭주장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테니까 꼭 이 영상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5억이 66억에 판매가 됐다는 걸 보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내 집 마련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문자를 주실 것 같아요. 답답해서라도. 저도 이제 5억대 갖고 있는 분들 또 컨설팅 해드리러 여기저기 성동구랑 또 신도림 이런 지역들 투자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한번 좋습니다. 자, 직장을 수도권에서 계속 다녀계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식을 떠나서 현상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인생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을 긍정적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내 집 마련 그날까지 라온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